여기서 더 갈 수도 있거든요. 당연히 더 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거는 그럼 더 좋고 저는. 근데 정말 만약에 3,600, 700에서 잘 사신 분이 있다고 치죠. 네. 지금까지 한 15%, 20% 먹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걸 안 팔고 만약에 주식이 다시 3,600, 700이 가면 어떤 선택을 할 가능성이 되게 높냐면 일부를 덜어내거나 더 사는 게 예를 들어 내 월급 받은 거 더 사는 게 아니라 주식을 다 팔 가능성이 정말로 높아집니다. 근데 제가 현금이 있으면 그렇게 지수가 되면 그래 그럼 나 여기서 주식을 더 사도 된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 분들은 괜찮은데 일반인 분들은 그렇게 주식이 빠질 때 약간 정신적으로 되게 힘들어해서 그동안 먹은 것도 다 토해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통 저는 개인분들한테 얘기 드리는 거는 주식을 풀로 채우신 분들은 현금 일부 갖고 계시는 게 지금 맞아요. 자, 오늘 저희 3프로TV에서 아주 그 강렬한 인상을 한 두세 번 정도 주셨던 그분 다시 모시게 됐습니다. 한화투자증권의 한상희 연구위원님. 네. 아침에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도와줘서 감사합니다. 네. 별명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그래? 저만 알고 있습니까? 뭐가 있을까요? 시청자분들이 별명 굉장히 많이 지어주셨어요. 뭐 하림도 있고 여의도 하림, 머리가 없는 쪽으로 다. 여의도 여의도의 간디 뭐 이런 별명도 그러니까 다 있었고. 머리카락이 없는 쪽으로만 이렇게 가는 거군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네. 하여튼 뭐 굉장히 뭔가 이렇게 평화적인 이미지, 좀 이렇게 차분한 이미지, 이런 이미지가 우리 한상희 위원께 좀 있으신 모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쁜 사람은 없네요. 일단. 네. 왜또 표정이 왜 그러세요, 김프로님? 아니, 왜? 네, 하여튼 우리 한상희 위원님과 함께 팬들이 지금 진짜 많이 생겼어요. 우리 한상희 위원님 불러달라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가 어렵게 또 모셨는데 시간이 좀 많지가 않아서 바로바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현재 막 달린 건 아니죠. 미국 시장 막 달리다가 네. 우리 한국 시장 막 달린 거지 그 정도면 24%. 한국 시장은 조금 달리다가 네. 다 지금 일제히 좀 쉬고 있습니다. 네. 쉬는 게 아니죠. 넘어졌습니다. 약간. 네. 네. 어떻게 된 거예요? 더 넘어져서 좀 상처 치료해야 돼요? 아니면 다시 좀 달립니까? 저는 그러니까 저번에 제가 약 한 달 보름 정도 한 40 며칠 됐더라고요. 네. 저번에 제가 나온 지가 그때 제가 이제 기간 조정을 얘기를 드렸는데 저는 지금 이 주가의 흐름이 그때 말씀드렸던 기간 조정의 일환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이 3,660에서 4,280까지 올랐으니까 네. 적게 오른 건 아닌데 고점 대비 저점 대비를 보면 정확하게 절반 올랐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저점에서 절반 정도 오른 거는 네. 약세장에서도 있을 수 있는 회복이라고 보통 많이 봐요. 그래서 이게 그 50%를 못 넘긴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저는 그냥 그 정도 기간 조정에 속해 있는 것 같고 그 기간 조정 상에서 이제 상단에 와 있는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주가가 약세를 나타낸다고 해도 네. 전저점을 깨거나 이럴 것 같지는 않다고 저는 보고 그러니까 5월 말에 하반기 전망을 낼 때 얘기했던 저점이 3,700이었는데 네. 요번 달에 이제 다음 달 전망을 내면서 저희가 주장하고 있는 건 3,950 정도 돼요. 그러니까 S&P 기준으로 보면은 한 약 200포인트 정도는 더 빠질 수 있겠다. 하지만 그게 전저점을 가거나 할 것 같지는 않다라고 저는 보고요. 요즘에 이제 기대가 이제 잭슨홀 미팅에서 뭔가 지금까지는 잭슨홀이 되게 긴축적이라고 보면서 며칠 주가가 빠졌는데 네. 그거를 되돌리는 모습이 나올 거란 기대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지금 헤지펀드들이나 투자자들의 포지션을 보면은 되게 유로 약세 그다음에 장 빠지는 쪽으로 막 베팅이 돼 있기 때문에 보통 이벤트가 끝나면 그거를 되돌리는 흐름이 있을 거라는 기대가 되게 많은데 저는 그 되돌림이 이번에 그렇게 세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잭슨홀 있고 나서는 다시 주가가 좀 반등을 하겠지만 9월 10 며칠쯤 이제 8월 물가가 나올 거거든요. 네. 그때까지는 아마 조금 장이 그렇게 재밌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9월 네. 중순 정도까지는 좀 쉽진 않을 것 그 이제 같다. 물가 발표 저거 나오기 전까지는 그렇게 내기를 재밌을 것 했죠. 같지는 않아요. 7.7. 물가? 7.7 위냐 미치냐. 네. 뭐 그거 갖고 또 말이 많을 거고 지금은 이제 유가가 사실은 7월에 많이 빠지고 8월에는 빠지다가 최근에 이렇게 많이 빠진 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 네, 네. 근데 생각보다 그 MOM이나 YY 숫자가 많이 빠지지도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사람들이 되게 열심히 지금은 쳐다볼 것 같아요. 물가 몇 정도면 그래도 시장이 안심하는 수준이고 몇 정도면 이거는 시장이 걱정 많이 할 수준입니까? 지금 이제 컨센서스가 말씀하신 7%, 7.5, 8% 사이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네. 보통 컨센서스가 이제
8월 말이 끝나고 나면 막 바뀌어요. 왜냐면 8월 말이 끝나면 유가도 나오고 여러 가지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 컨센을 막 주는데 지금 기대는 이제 무조건 8 밑으로 가야 된다라는 기대가 무조건 있는 거고 네. 이게 만약에 뭐 7.5 밑으로 가거나 해서 확실하게 또 꺾이면 사람들이 기대가 있을 텐데 네. 꺾이는 폭이 예를 들어 7월에서 8월 갈 때 60 베이시스 포인트가 떨어졌거든요. 네. 이번에도 그거보다는 그래도 많이 떨어져야 사람들이 그래도 좀 괜찮다라고 느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대되는 게 좀 더 이렇게 각도가 커져야. 지난번에 커져야. 0.6 떨어졌는데 네. 지금은 만약에 0.5 떨어졌다 그러면 이거 아니네 이렇게 되는데 왠지 0.9 그럴 수도 떨어졌다 있어. 뭐 이렇게 되면 좋은 거고. 예,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게 저는 항상 느끼는 게 그러니까 지난달에 그 물가 나왔을 때 제일 재밌었던 짤이 뭐였냐면 제가 만든 건 절대 아닙니다. 그 정도 독창적이지 않아서 3월 달에도 8.5였고 7월도 8.5였는데 왜 도대체 사람들은 3월 달에는 다 세상이 망한 것처럼 느끼고 8월에 숫자 나왔을 때는 그렇게 환호했냐라는 거였거든요. 같은데 그러니까 결국 추세랑 델타가 너무 네네네. 중요한 거라서 저는 이제 9월 달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7월에 8.5였군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8월 10일에 나온 데이터가 네, 그러니까 이제 7.9 정도면 일단 실망. 그냥 똔똔이거나 조금 실망, 좀 거고. 실망인 거죠. 네. 그러면 7.7, 뭐 7.6 이렇게 나오면 이제 시장 환호할 가능성이 높고 환호까지는 아니어도 안도 정도는 할 것 안도, 같습니다. 안도. 안도 네. 정도는 할 것 같습니다. 8. 뭐 한 2, 3 이렇게 나오면 이제 안 될 것 같아요. 그건 안 이제 될 것 안 같아요. 되고. 안 될 것 같아요. 팔자 네. 보이면 뭐 안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좀 슬플 것 같아요. 아 슬픈 상황이 예, 벌어집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팔자 보이면 팔자는 안 보는 게 다시 좋을 것 같습니다. 자이언트 안 될 것 간다. 같습니다. 팔자는 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8월에 또 잭슨홀이 그렇죠. 이제 있죠. 얼마 안 남았는데 내일인가 모레인가 그럴 아, 겁니다. 아마. 맞습니까? 예. 그럼 그거 할 때 사실은 잭슨홀도 되게 중요한 행사인 거죠. 1년에 한 번씩 하는. 근데 여기서 이제 무슨 얘기 할지가 사람들 관심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 나올 거라고 혹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예, 저는 사실은 저도 이제 2004년부터 주식을 보고 있는데 네. 전 잭슨홀이 이렇게 관심이 초점이 되는 걸 본 적이 사실 별로 없어요. 사실 이거 휴양지에서 중앙은행가들이 모여서 조금 뭐 좀 편하게 쉬면서 얘기하고 뭐 이 정도. 잭슨 홀이 아니에요. 네. 그 마을 이름인 거죠? 거기 이제 계곡이라는 네. 뜻의 그 마을이라고. 네. 우린 저 잭슨이 만든 홀 같은 걸로 생각하시죠. 아 마이클 잭슨. 호우. 네. 정확하게 그래서 거기가 원래는 약간 중앙은행장들이 좀 모여가지고 서로 의견도 그러니까 휴양. 비슷해서 우리끼리 모여서 이제 좀 장기적인 얘기도 많이 했었어요. 옛날에는 이제 어떻게 금융업을 해야 되고 이런 얘기였는데 이번에는 7월에 FOMC가 있고 9월에 FOMC가 있는데 그 중간에 딱 만나다 보니까 그리고 이번엔 저 이창용 총재께서도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약간 한국에서 되게 이벤트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은데 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뭐 당연히 틀릴 수 있겠지만 특별히 7월에 했던 얘기하고 바뀔 만한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2000년부터 미국은 PC를 기준으로 통화 정책을 취했었고 그리고 분기에 한 번씩 점도표를 내 가지고 방향성을 줬었거든요. 이번 8월에는 FOMC도 아니고 점도표는 더더욱 없는데 7월에 했던 얘기에서 급격하게 바꿔야 될 이유는 사실은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8월 물가도 떨어졌고 지금 유가도 잡히고 있고 물론 유럽은 지금 문제가 심각하지만 미국은 현재로서 이렇게 심각해 보이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8월에 저는 느끼는 거는 원론적인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이 중요하고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고 하지만 고용도 중요하니까 뭐 균형 잡혀서 잘하겠다라는 말이 나올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제 아 생각에는. 그래요? 네. 특별한 얘기가 뭐 나오기 어렵고, 네, 알겠습니다. 그럼 뭐 잭슨홀은 뭐 그 정도 멘트가 나오고 이제 넘어간다면 그냥 시장도 뭐 크게 뭐 요동칠 건 없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동안에 며칠 빠진 거를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며칠 빠진 거를 세게 반등시킬 정도의 말이 나올 것 같지가 않아요. 그냥 흐름이 이제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그 흐름을 뭔가 바꿀 정도는 아닐 것 같고 다만 여기서 만약에 진짜 파월 의장이 미안한데 9월, 10월 뭐 엄청 금리 올려야 된다는 말이 나오면 그냥 이렇게 되겠지만 그런 얘기는 아닐 것 같고 또 그렇다고 네. 해서 완화적인 얘기도 안 나올 거라서 그냥 이제 하단을 약간 높이는 박스권을 그냥 강화시키는 정도의 이벤트일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렇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럼 뭐 잭슨홀은 뭐 그냥 크게 걱정 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지금까지 쭉 보면은 제롬 파월이 말하기 전에 시장이 알아서 빼줘요. 강한 얘기 하지 말으라고. 네.
이렇게 온도 조절을 먼저 해주는군요. 네. 왜냐면 거기도 명분을 줘야 되니까. 통상 그래왔지. 네, 그리고 지금 그래서 미국장이 3일 연속 음봉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흑산병이라고 일본 말로는 팟에서 하는데 보통 이러면은 이제 확실히 약산이 들어갔다는 신호거든요. 그러면 이제 파월이든 중앙이든 누구든 간에 너무 세게 얘기하기는 좀 부담이 되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되돌리는 신호로 보는 분도 있을 텐데 저는 그냥 그 정도, 그러니까 박스권 상단에서 좀 내려온 정도라고 보시는 게 맞겠다라고 봅니다. 그 시장이 내린다는 거는 묘하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로 뭐 시장 참여자들이 좀 움직일 수 있을 정도의 큰 세력들이 이렇게 그런 건 아니고. 희한하게 그냥 시장이 좀 약간 시장이라는 게 미스터 마켓이라고 네. 알아서 다 그렇게 움직이더라고. 그런 것 같아요. 네. 통상 너무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진짜로. 그 환율이 지금 이제 제일 우려되는 우리나라 네. 부분이잖아요. 네. 전 세계가 다 환율이 지금 미국 때문에 미국 때문에는 아니겠지만 하여튼 전 세계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우리 환율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그러니까 환율은 분명한 사실은 저는 되게 아까 제가 잠깐 와서 그 무역 적자 숫자를 보면서 되게 그걸 보면 환율이 되게 많이 오를 것 같다고 느끼시고 지금 우리의 문제가 한국만의 문제라고 느낄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 사실 올해 보면은 달러 지수가 오른 거하고 네. 우리나라 환율이 오른 거랑 되게 비슷해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달러 지수가 그만큼 올랐다는 얘기는 유로, 옌, 그 달러 지수에 들어있는 애들이 다 약했다는 거거든요. 네. 스위스 프랑 네, 저는 이제 생각하는 건 이거를 물론 환율이 올라서 수입 물가도 오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이걸 가지고 옛날처럼 우리나라에 큰 문제가 생겼다고 볼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유로, 뭐 옌 다 엄청나게 많이 빠졌기 때문에 한번 기회가 되시면 원 달러 말고 원 유로, 원 옌 차트를 한번 그려보시면 원 옌은 오히려 조금 빠졌고요. 원 유로는 거의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달러를 제외한 다른 통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약세를 보인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나라 환율은 결국 달러의 움직임이 연동되는 그림으로 갈 수밖에 없고 네. 여기서 만약에 이건 제 너무 주제 넘은 얘기지만 우리나라 정부나 어디서 이걸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 원달러 환율을 낮추기 위해서 뭔가 뭐 외환 보유고를 조금이라도 줄이거나 이런 일을 오히려 하면 오히려 우리나라가 표적이 될 수도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다른 데랑 비슷한데 굳이 우리가 환율을 낮추려고 외환 보유고를 쓰는 건 대단히 위험한 선택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위안도 올해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서 그런 거고 어제 같은 경우에 달러가 약세였거든요. 밤에 네, 네. 오늘과 원달러 환율 거의 빠질 것 같거든요. 저는 요 흐름이 NDF 좀 유지되는 빠졌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여기는 빠졌으니까 빠질 것 같고 요 흐름이 유지되는 한 저희는 큰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근데 보고요. 거꾸로 이런 건 어때요? 이제 역대로 보면 IMF 때도 그렇고 금융위기 때도 그렇고 주가지수 저점은 고달러에 이 고환율에 딱 그 대척점에 딱 있잖아요. 네. 1,300원 넘어 1,400원 네. 갔을 때 그때가 금융위기 때도 바닥이었고 2,000원 네. 갔을 때가 바닥이었고 그래서 네. 우리 기업들이 채산성이 좋아진다라는 측면도 있는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한 효과 이런 거는 거의 지금 논의 자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우리 김프로님 말씀이 진짜 맞는 얘기고 원래 이렇게 되면 어떤 주식이 원래 돼야 되냐면 그러니까요. 현대차나 이런 자동차 주식이 많이 갔어야 되고요. 네. 물론 삼성전자는 옛날하고 다르게 달러 통화보다 아닌 통화도 있고 뭐 이래갖고 좀 옛날만큼 환율 효과는 없지만 최소한 하이닉스라도 가야 이래야 되는데 잘 안 가잖아요.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서 저는 이제 시장이 맞다고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고환율이 일시적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환율이 계속 어느 정도 예를 들어 IMF 때 같은 경우에는 그 고환율이 올라간 다음에 우리나라 경제가 계속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고환율이 유지될 수 있다라고 보고 그 주식을 땡겼다면은 네. 지금 이 고환율은 거의 완벽하게 달러 때문에 온 거지 한국이 문제가 생겨서 온 게 아니라는 게 시장 가격에 녹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주식들이 지금 의외로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그걸 또 역으로 말하면 지금 환율이 만약에 달러가 약세돼서 떨어지는 순간이 오면 외국인들 매수가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올 수 있다. 이미 외국인들이 8월에는 좀 많이 사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장이 그렇게 나쁠 것 같지 않다. 그러니까 미국 장은 박스권 상단이라면 한국 장은 박스권 중하다? 상단까지는 아니지 않나. 중하다. 뭐 중단이나 뭐 이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요즘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환율은 분명히 이제 고점인 건 맞는 것 같은데 네. 이제 딱 유럽이 지금 너무 상태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이 안 좋아서 달러 지수가 올라가는 거는 네.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근데 이제 조선주 같은 것들이 최근에 굉장히 좋았잖아요. 물론 뭐 수준이 LNG니 뭐 이런
뭐 특수한 환경이 있을 수 있는데 조선주는 이제 뭐 딱 계약서를 쓰는 순간 그 달러 베이스 쓰는 거 아니에요. 네. 야 이거 한 척에 1억 불이다. 네. 딱 썼는데 한 달 전에 몇 달 전에는 1,200원이었는데 지금 1,300원, 1,350원 네. 이렇게 갔다 이거죠. 네. 근데 그런 회사들은 물론 그걸 풀리 환해치를 하지 않을 테니까 네. 그건 그냥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거네요. 뭐 새로 팔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달러 환경에서. 그렇죠. 조선주는 제가 이제 아주 옛날에 15년 전에 처음 했던 업종이 조선주 잠깐이었는데 제가 그때 선배님한테 배웠던 얘기가 있어요. 조선은 세 개만 보면 된다. 실적은. 철강 가격하고 환율하고 신조성가라고. 그래서 환율이 오르는 게 조선에 무조건 좋고 되게 영향이 많아요. 근데 이제 조선 업체들 중에서도 환 해지를 100% 하는 S사 같은 데가 있고 또 안 하는 데도 있기 때문에 회사마다 다르긴 한데 되게 예민하거든요. 근데 조선은 환율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LNG선이 많이 나온다는 거, 뭐 신조성가 오른 여러 가지가 겹쳤기 때문에 철강 가격 빠지는 것까지 겹쳐서 날아간 거고 자동차나 IT 같은 다른 환율 수혜주들은 다른 부분이 예를 들어 IT는 반도체 가격이 안 좋다고 하니까 그렇고 자동차는 뭐 미국에서 전기차 뭐 이런 있으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조선 쪽에 좀 몰린 거죠. 이거는 환율 다 좋다 이렇게 반응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미포 같은 거 지금 주가 뭐 엄청 올랐더라고요. 제일 퓨어하니까 네.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조선은 그렇고 혹시 반도체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반도체 제가 그래서 8월 초에 네. 리포트를 미국 반도체랑 내긴 냈었어요. 미국 반도체? 네, 그때 이제 세 가지를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3분기, 4분기 안 좋은 거는 어쩔 수 없다. 그거는 데이터를 보니까 어쩔 수 없다. 근데 두 번째, 생각보다 장기적인 공급이 많이 늘어나기는 되게 어려울 것 같다. 세 번째, 분명히 어닝이 앞으로 많이 빠지는 거는 맞는데 주가가 벌써 다 빠진 것 같다. 이 세 가지를 얘기를 드렸어요. 마이크론, 저번에도 제가 마이크론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번에 네. 마이크론 얘기를 또 했는데 이런 거였습니다. 첫 번째, 1분기하고 2분기에 출하량을 생산량으로 나눈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반도체 메모리 업체들. 그게 80% 중반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생산을 100개를 했는데 상반기에 85개밖에 안 내놓는 거죠. 역사적으로 보면 이렇게 출하량이 안 나오면 무조건 그 다음 분기에는 생산보다 많은 출하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3분기에는 100개를 만들어도 110개, 120개가 시장에 나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걸 다 불태우지 않는 한은. 근데 또 역사적으로 보면 이게 오래 가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3분기에는 명확히 많이 나올 거고 4분기도 네. 좀 나올 건데 과거사를 보면 2분기가 지나면 이게 100%로 보통 맞춰집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3분기, 4분기 안 좋은 건 어쩔 수 없지만 그게 생각보다 짧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이게 출하량 대비 그 생산량 이걸 이제 하시면 네. 100개 했는데 85개가 나갔어요. 네. 다음 달에 그러면 100개에서 110개가 나간 게 아니고 네. 85개밖에 안 나갔으니까 생산량을 줄여갖고 지금 생산량 대비 출하량이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생산량 데이터도 나올 수 있는 생산량은 지금 계속 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출하가 그러니까 놀란 게 생산량이 있고 원래 출하량이 거의 비슷하게 가다가 네. 1분기, 2분기 데이터를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주는 데가 있잖아요. 네. 거기 보니까 갑자기 갭이 확 벌어졌더라고요. 출하량 갑자기 줄어. 네, 그러니까 생산 대비 출하량, 그러니까 출하량이 줄었다기보다는 네. 생산 늘어난 것만큼 못 쫓아가서 출하를 안 한 거죠. 네네네. 근데 역사적으로 이런 경우가 없지 않아요. 2019년 1분기에도 그랬었고 있었는데 거의 필수적으로 그 다음에 무조건 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엔 사실 1분기에 그래서 2분기에 뛸 줄 알고 2분기까지 버틴 거거든요. 이 반도체 메모리 네네, 기업들이 네. 2분기에도 참아보자. 근데 의외로 잘 안 됐잖아요. 그래서 3분기에는 거의 확실히 물량이 나오는 걸로 시장이 보고 있고, 그러니까 가격도 잘 안 나오고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지금. 근데 이제 약간 장기적으로 보면은 저는 이제 메모리는 공급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이제 반도체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 자료를 쓰기 위해서 몇 분들 만났거든요. 수요가 중요하다는 분도 있고 공급이 중요하다는 분도 있어요 메모리가. 근데 저는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제가 이제 철강도 하고 시멘트도 하고 그랬었는데 메모리 반도체는 거의 커머더티에 가깝다고 저는 봐요.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정말 한국적인 산업입니다. 기술이 네네. 아주 많이 필요하진 않은데 돈이 많이 들고 한번 쌓아놓으면 못 쫓아오는 그런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공급량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소위 말하는 그 캐펙스, 우리나라 말로 설비 투자를 매출로 나눈 거를 보통 많이 보는데 이 보통 메모리 기업들이 마진이 많이 올라가면 그 다음에 설비 투자가 많이 늘었어요. 역대를 쭉 보면. 네. 이번 사이클이 되게 특이한 게
역시 작년 올해 마진이 좋잖아요. 올해 상반기까지는. 근데 설비 투자 나누기 매출이 안 늘어요. 저부터 안 한다. 안 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설비 투자가 옛날에는 전부 다 용량을 늘리는 쪽으로 캐파라고 하죠. 늘리는 쪽으로 집중이 됐다면 지금은 신기술, 뭐 노드 마이그레이션 이런 쪽으로 더 많이 투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똑같은 양을 늘리려면 훨씬 더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네. 투자가 별로 늘지 않았다. 또 하나는 보통 이거를 선폭 줄이는 거를 나이 슈링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원래 더 전문가 저 말고 훨씬 더 전문가분들은 막 웨이퍼별로 뭐 노드별로 막 해서 이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서 어떻게 했냐면 원래 웨이퍼 늘어나는 양만큼 출하량이 늘어야 되는데 더 늘거든요. 그래서 요 사이에 효율 좋아지는 부분을 그냥 하나의 숫자로 보고 그림을 그려보니까 이게 지난 10몇 년 동안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돈을 넣어도 효율이 훨씬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좀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갑자기 디램 수요가 전혀 없어지거나 하지 않는 한은 네. 이게 생각보다 빨리 돌아설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옛날에 100억 투자하면 품질 뭐 성능이 뭐 이만큼만 20만큼 좋아지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네. 지금 이제 500억 투자해도 성능이만 10만큼밖에 안 좋아진다거나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 거죠. 네. 그 효율이 지금 추세가 그냥 완전히 물론 연도로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 네, 네. 길게 그리면 완전한 이런 추세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감안하면 지금 거의 반도체 메모리 쪽의 컨센은 하반기는 뭐 당연히 안 좋은 거고 네. 내년 상반기까지도 안 좋다라는 부분이 의외로 많은데 저는 의외로 내년에 한번 기대를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반도체 생각은 쪽은? 네, 메모리는 저는 그런 생각을 그래서 마이크론 같은 경우가 네네. 그래서 정식으로 이제 리포트를 냈기 때문에 이제는 얘기를 드리죠. 마이크론 같은 경우 는 저희가 리포트에도 썼고 네. 그래서 바이. 저희 이제 바이나 셀은 없어요. 해외 주식이라. 근데 리포트에 일단 조목을 넣었습니다. 네네. 그거는 제가 넣은 거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퍼블리시가 된 거기 때문에 네, 혼란실 네. 수도 없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 우리 네. 위원님 보실 때는 지금 상황이 이제 사실 고민이 좀 많아지는 시기인 것 같긴 해요. 또 네. 워낙 전문가분들도 지금은 이제 다시 가는 시기라거나 혹은 뭐 연말까지 간다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본격적으로 침체라는 분들도 있고 뭐 네. 잠깐 올랐다가 이제 내년에 무조건 뭐 꼬꾸라진다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네. 지금쯤이면 예를 들어 뭐 비중을 어느 정도 혹은 예. 뭐 어떻게 가져가는 게 제일 좀 근데 왜 이제 그런 거 여쭤보냐 한상희 의원님께서 저희 방송에 처음 나오셨을 때인가요? 그때가 굉장히 안 좋을 때 네. 나오셨던 것 같은데. 네. 그죠? 2,400 무너지고 뭐 그랬나요? 하여튼 막 분위기가 좋은 상황은 굉장히 아니었습니다. 안 좋은. 네네네. 제 기억에. 마침 안 좋을 때만 나오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때는 불러주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약간 선명하게 지금은 팔 때 아니고 네. 오히려 사야 된다라는 말씀을 선명하게 해주셔서 사실 이 대척점에 있는 분들하고 저희가 같이 모셔서 토론을 해볼까 뭐 이런 생각까지 해봤는데 지금 오늘 말씀은 그 정도의 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제가 이미 월요일 날 저희 하우스 채널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를 드렸냐면 보통 저는 개인분들한테 얘기 드리는 거는 한 7대3, 8대1을 가져가자는 거. 주식은 항상 7대 예를 들어 내가 전체 재산이 100이면 그중에 부동산도 있고 여러 개 있잖아요. 네. 근데 내 주식이 있을 거잖아요. 그중에 70, 80%는 항상 주식이 있어야 되고 20, 30은 현금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 같이 주식이 많이 빠졌을 때는 현금이 없는 게 맞는 거였다면 지금 정도 주가에서는 이제 현금을 다시 20, 30% 정도 늘려야 되는 주가인 거는 맞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장이 예를 들어 S&P로 3,660, 3,700 갔을 때는 혹시 그러니까 저보다 더 전문가이시거나 주식을 잘 하시는 분들이 뭐 신용을 썼거나 대출을 써서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레버리지를 샀거나 그거는 이제 그분들이 잘 하시는 거니까 그렇다 치는데 지금 지수에서는 신용을 썼거나 대출을 쓴 부분은 최소한 끄자. 저는 지금 그렇게는 얘기 드리고 있어요. 뭐 주식을 저는 아주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미국 주식만한 재산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100이 있는 걸 뭐 7, 80을 아예 다 줄이고 이런 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데 주식을 풀로 채우신 분들은 현금 일부 갖고 계시는 게 지금 맞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더 갈 수도 있거든요. 당연히 더 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거는 그럼 더 좋고 저는. 근데 정말 만약에 3,600, 700에서 잘 사신 분이 있다고 치죠. 네. 지금까지 한 15%, 20% 먹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걸 안 팔고 만약에 주식이 다시 3,600, 700이 가면 어떤 선택을 할 가능성이 되게 높냐면 일부를 덜어내거나 더 사는 게 예를 들어 내 월급 받은 걸 더 사는 게 아니라 주식을 다 팔 가능성이 정말로 높아집니다. 근데 제가 현금이 있으면
그렇게 지수가 되면은 그래 그럼 나 여기서 주식을 더 사도 된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분들은 괜찮은데 일반인 분들은 그렇게 주식이 빠질 때 약간 정신적으로 되게 힘들어해서 그동안 먹은 것도 다 토해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지수에서는 저는 이렇게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답하시라는 얘기는 전 미국 주식만은 자산 여전히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네. 네. 여전히 미국 주식이 괜찮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제 뭐 이번에 뭐 역사 관련된 거 좀 공부하다 보니까 네. 생각보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되게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일단은 네. 에너지나 식량을 네. 캐나다를 안 포함하더라도 유일하게, 그러니까 소련, 러시아 빼고 자급자족할 수 있는 진짜 유일한 나라이고요. 그리고 미국은 여전히 물론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 세금도 올리고 했는데 미국이란 나라는 여전히 돈 잘 버는 사람을 매우 우대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최근 신문 기사에 우리나라 뭐 콜택시나 배달앱이 되게 비싸다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좋은 거예요. 한국은 그렇게 해서 이제 물가를 낮춰왔으니까. 미국은 제가 옛날에 미국 가서 우버 한번 타보면 비쌀 때 3배인 경우도 많아요. 정말 기사가 없으면. 근데 제가 그때 공항을 가야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회사에서 하는 거여서 했는데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아무도 없거든요. 그때는 원래 디맨드가 있고 수요 공급이 없으니까 네가 3배 내고 탄 거지라는 마인드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인간이 생활하는데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건 완전히 별개의 문제인데 주식으로는 좋은 거죠. 왜냐하면 돈을 벌기가 조금 더 편하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약간 철학적인 문제도 있어서 네. 미국이 주식하는, 그러니까 기업으로는 가장 좋지 않나라고 싶고. 삶의 질이나 뭐 이런 건 이제 다 둘째치고. 저희가 미국에 살 건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약값도 엄청 비싸거든요. 네. 안 좋죠. 약값 비싼 게 저희한테 좋을 리가 있습니까? 그러나 주식에는 제약회사한테 너무 좋은 거죠. 약을 비싸게 팔 수 있으니까. 그런 개념을 저는 갖고 있고, 달러도 보시면 달러 지금 요즘에 많이 올랐다고 되게 달러 사는 걸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네. 당연히 1,300원이 1,100원, 1,000원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몇 년 안에 또 1,300원 올지도 몰라요. 그냥 위기는 항상 있으니까. 그러니까 달러를 원화로 치환해서 생각하지 마시고 네. 달러 기준으로 계속 생각하고 계시면 어느 순간 그거를 원화로 바꿀 기회가 올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개념을 말씀 많이 그렇죠.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잘 모르지만 부지불식간에 우리가 달러를 많이 씁니다. 이렇게 저렇게 그런가요? 실제로. 네. 네, 그래서 달러를 항상 어느 정도 캐리하라. 그런데 달러만 갖고 있으면 이자가 없으니까 좋은 주식을 사서 조금 더 날 수 있는 거죠. 예, 김 소장님 말씀 너무 맞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하여튼 우리 한상희 위원님 지금 한상희 위원이시라면 네. 새로운 돈이 1억이 생겼다. 네. 미국 주식, 한국 주식. 지금 1억이 딱 생겼다. 지금은 저는 한국 주식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오케이. 지금은 환율도 아니 한다면 저는 한국 주식을 지금은 하고 싶어요. 한국 주식 중에 한국 주식 중에 시장을 전 일단 좀 사고 싶고요. 시장. ETF로 기술. 살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저는 그래도 우리나라 대표주 전차를 사는 게 이 환율에서 생각보다 실적이 많이 안 깨질. 제가 물론 절대로 역사가 반복되는 건 아닌데 이렇게 환율 높을 때 실적이 안 나왔던 경우가 진짜 극히 드물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또 수요가 빠지고 여러 가지로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겠지만 저라면 그렇게 네. 하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뭐 많은 제가 원래 이런 질문 잘 안 하잖아요. 네, 그러게요. 저분한테 이런 질문 하고 싶어요. 아닙니다. 왠지 따라하고 싶은. 알겠습니다. 책을 하나 쓰셨다면서요? 네, 어떤 책입니까? 네, 이 책도 하나 갖고 와도 된다고 그래서 갖고까지 왔는데 네. 한번 보여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요건데요. 끝까지 살아남는 미국 주식 고르기. 예. 그러니까 이게 좋은 기회가 있어가지고 네. 이제 개인분들이나 좀 미국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특히 주식 얘기도 좀 있고 한데 그냥 너무 부동산이 좋다. 또는 너무 한국만 좋다라는 생각을 좀 버리실 수 있게 좀 다양한 사례를 들어가지고 제가 좀 썼습니다. 네. 3프로 TV에서 만든 책은 아닙니다. 그러나 좋은 책이라고 생각돼서 추천드리죠. 정말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한상희 위원님 책도 잘 되시기 바라겠고요. 온라인 서점, 뭐 오프라인 서점 등에서 만나실 수 있는 끝까지 살아남는 미국 주식 고르기. 살아남는 게 중요하죠. 자, 우리 한상희 위원님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또 다음 기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옛날에는 우리는 개인 투자들이 사면 장이 빠지고 개인 투자들이 팔면 장으로 오르고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정말 진짜 이제 물러나야 돼요. 제 경험상 캐시가 최고입니다. 10년 있으면 엄청난 기회가 와요. 평일 600석 전석 매진 2022 하반기 자산시장 대전망이 온라인으로 출시됐습니다. 우리는 펀드 매니저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왜 자꾸 우리가 전문가가 되려고 그래요? 아파트 사고 뭐 재산 올라오고 그게 다 내 덕인 줄 알잖아. 근데 중앙은행 덕이라고. 거기서 내셔 줄 때 같이 들어가야 돼. 근데 지금 들이마시는데 그 앞에다 대면 빨리 들어가지. 주식 부동산 투자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를 압축한 5시간의 강의 2022 하반기 자산시장 대전망.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영상 하단의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